LG 디스플레이에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TV일까요? 아니면 뭐 컴퓨터 모니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이폰? 이런 것들도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의 최고 강점들 중 하나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지금 말하기에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들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기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하면 흔히 나오는 얘기들, 가상현실, 뭐 인공지능, 또 뭐 NFT, 가상화폐 이런 얘기들과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공장 돌리는 제조업체인 LG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LG 디스플레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뭐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로블록스 이런 거는 지금 대부분 PC 모니터를 기반으로 아니면 핸드폰 모니터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죠. 하지만 미래의 메타버스는 당연히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현실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그래픽입니다. 이용자의 시야를 디스플레이로 온통 뒤덮더라도 이용자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래픽 수준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그래픽 수준을 스크린에다 구현을 하려면 단연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현재 가상현실 HMD에 쓰이는 스크린은 대부분 LCD나 O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LCD가 싸다는 점을 제외하면 OLED는 사실상 LCD의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무게와 명암비 그리고 응답 속도 면에서 OLED는 LCD를 압도하죠. 명암비는 LCD랑 OLED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명암비가 좋으면 색 같은 게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몰입감을 높여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무게도 이 머리에 쓰는 HMD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응답 속도 이야기입니다. 디스플레이 응답 속도가 뭐냐? 바로 이 화면이 휙휙 바뀔 때 그게 얼마나 빨리 바뀌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 화면이 바로 LCD와 OLED의 응답 속도를 비교한 화면인데 이걸 보면 굉장히 응답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응답 속도가 과연 가상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얘기를 하려면 가상현실 HMD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아이 트래킹, 바로 시선 추적 기술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모든 시야를 디스플레이로 뒤덮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사용자를 이 구 형태로 완전히 뒤덮는 어떤 그런 그래픽을 구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불가능하니까 대체로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아이 트래킹 기술입니다. 어차피 우리를 뒤덮는 모든 공간을 한 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선 추적 기술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가상현실 세상에서 이 사용자의 시선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디스플레이를 빠르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응답 속도가 느리면 우리의 시선은 바뀌었는데 디스플레이는 미처 변하지 않아서 잔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몰입감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시선을 돌린다고 해서 잔상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가상현실로 이제 즐기는 게임, 뭐 비트세이버라든지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실제 같은 가상현실을 구현하려면 이 OLED 디스플레이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명암비와 응답 속도 그리고 무게라는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결국 미래 HMD는 이 OLED 디스플레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 가상현실 HMD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 페이스북이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시리즈라는 HMD를 내는데 여기서 고가 라인업, 오큘러스 리프트 라인업에서는 얘네가 원래 OLED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저가 가성비 라인업인 오큘러스 퀘스트 라인에서는 LCD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또 대세 중에 하나가 오큘러스 퀘스트 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최근에 한국의 OLED 기술자들을 대거 채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3부터는 퀘스트 시리즈에서도 과연 얘네가 OLED를 탑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이 중소형 OLED 패널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대부분 이제 중국 회사밖에 남지 않는데 이 미중 분쟁 같은 것도 고려하면
이 메타가, 페이스북이 LG 디스플레이의 공급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방금 잠깐 얘기했듯이 LG 디스플레이는 애플과 굉장히 끈끈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애플이 또 가상현실 HMD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시대의 최선호주로 페이스북,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이렇게 세 곳을 꼽기도 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바로 이 애플의 차세대 HMD에서 디스플레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차세대 HMD는 VR과 AR을 합친 혼합현실 MR HMD로 개발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앞에서 말했던 이 OLED의 장점들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로 자기의 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셈이죠. 문제는 뭐냐? 역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CD 시장에서도 사실 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추격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OLED에 집중했던 이유가 또 중국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OLED 분야에서까지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굉장히 매서워지고 있어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자본과 노동력을 등에 업고 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OLED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 BOE 같은 기업은 최근에 이 중소형 OLED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가지고 그 애플의 아이폰 13 이 디스플레이 공급사로 새로 들어오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김종원 코트라 중국 우한 무역관은 2022년 중국의 OLED는 1000만 제곱미터를 넘어 세계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의 OLED 생산량이 계속 확대되면 한국과 중국의 OLED 산업 격차가 줄어들고 관련된 세부적 기술 분야에서도 점차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또 한국산업연구원은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과 우리 기업 사이의 경쟁은 향후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대적 자금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죠. LG 디스플레이로서는 반드시 빠르게 기술 격차를 벌려서 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려야 할 과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다행히 아직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OLED 기술력은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가 아까 애플과 함께 만드는 MR HMD 있잖아요. 거기에 얘네가 적용하는 기술이 OLED OS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 OLED는 유리 패널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OS, 온 실리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면 OLED가 유리에 씌울 때랑 비교해서 무게, 그리고 휘도, 해상도 면에서 훨씬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이 OLED OS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경쟁력을 올해 5월에 열린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SID 2021에서 완전히 제대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증강현실용 OLED OS는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해상도와 휘도 같은 걸 보여줬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OLED OS 기술이 만능은 아닙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무엇보다 당연히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서 생산성 문제가 좀 있다고 해요. 김철웅 LG 디스플레이 연구원은 2021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 포럼에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건 무게, 해상도, 휘도, 가격 경쟁력이 될 것. 하지만 OLED OS는 이미 생산 능력이 갖춰진 LCD나 OLED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LG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엄청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국 업체들과 격차를 벌려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옵니다.